박미선입니다. 식사는 다 하고 오셨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에 특별한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듣고 그냥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지금 제가 할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왜 갱년기에 뼈 건강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갱년기에 뼈 건강과 관련된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갱년기가 온다고 하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통해서 갱년기가 오고, 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다 보니 골밀도 파골세포에 의해서 뼈를 파괴하니 또 골밀도는 낮아지고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갱년기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몸의 기둥은 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기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둥을 잘 세워야지 결국은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뼈가 건강해야지만 갱년기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면역력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 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한 1년 정도 되기 전까지는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은 걷지도 서지도 뛰지도 못하고 잡는 것도 잘 안 되거든요. 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뼈가 연골 조직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하거나 분유를 먹게 되면 칼슘이 연골 조직에 들어가서 침착을 하다 보니 뼈가 단단하게 되고, 태아 때는 태어나서 뼈가 한 30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200개 정도로 뼈가 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태아 때도 칼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대에는 고라 현상에 의해서 뼈 길이가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교복 기장을 굉장히 많이 안으로 밀어 넣어서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2차 성징이기 때문에 키가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때. 그래서 기장을 많이 넣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20, 30대 중반까지는 골 기질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생애 최대의 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 30대에도 칼슘이 중요하고, 35세 이후에는 파골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뼈의 친밀도는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때부터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차 여성들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갱년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뼈가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심장과 뇌 부분을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 갈비뼈로 싸고 있고요. 뇌는 두개골로 쌓여져가 있어요. 중요한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뼈가 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무기질을 저장하고 체내에 공급하는 역할도 하면서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혈액을 해내는 역할을 하고,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칼슘이. 결국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모두 칼슘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염의 균형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뼈가 하는데, 산염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체내의 항산성 자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몸이 이제 산성 체질로 바뀐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산성 체질이 되었을 때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질병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 암 환자들 혈액을 조사를 해보니 거의 pH 산성 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칼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뼈에 관련된 질환을 보면
골절이라든지 굴병이라든지 골연화증이라든지 요 다양한 질병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대표 질환이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골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뼈가 약화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골절이 올 수 있는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죠. 골다공증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또 4배 이상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골다공증이 질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뭐냐면 폐경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성 호르몬 감소로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이 골다공증이라고 하거든요. 무리한 다이어트라든지 음주, 흡연이라든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약물 복용까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거거든요. 요게 또 내분비계에 관련된 당뇨라든지 갑상선에 관련된 약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골다공증을 굉장히 많이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류마티스에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도 가속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골다공증을 좀 더 예방하고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영양소보다 더 많이 보완시켜서 드시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인과 골다공증을 가진 사람들의 사람들을 사진을 아마 인터넷으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건데 그 사진을 보면 그 뼈는요 치밀뼈와 해면골로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치밀뼈는 뼈 자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뼈의 강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해면골 같은 경우는 스펀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게 쉬울 텐데 스펀지가 안에 구멍이 숭숭 나가 있잖아요. 해면골은 인체의 면역과 직결되고 또 거기에 골수를 저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을 통해서 뼈가 파괴되어지고 뼈 자체가 점점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골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에도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자체를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골조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골다공증이라는 겁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규칙적으로 드셔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오래된 뼈, 불필요한 뼈 있죠. 이 불필요한 뼈들은 파괴시키고 다음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재형성 시기를 항상 갖거든요. 우리 인체에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파골세포는 아주 오래되고 불필요한 뼈들을 끊임없이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조골세포는 파괴된 세포를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뼈가 제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이 안 좋고 좀 뼈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있다면 앞으로 1년 후, 5년 후 정도가 되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려고 하면 정말 칼슘이라든지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뼈에 관련된 영양소들을 더 많이 충분히 보충하면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영양소가 있어야지만 더 잘 되니까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체에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파골세포는 아주 오래되고 불필요한 뼈들을 끊임없이 파괴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골세포는 파괴된 세포들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고 뼈 세포 자체는 1년에 15% 정도를 끊임없이 교체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뼈가 전부 다
이제 교체되는 데는 6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정말 충분한 칼슘과 영양제를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관리를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볼 밀도 감소로 인해서 칼슘이 부족할 때 우리 인체에 올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몸속에 신호전달 체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호전달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칼슘이라는 거죠. 칼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몸속에 있는 신호전달 체계가 되지 않으니 우리 몸에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포에 신호를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 자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칼슘 부족으로 인한 147가지 질병에 노출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다라는 건 저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노벨상 후보 대상자인 미국에 계시는 조엘 월렛 박사라는 분이 자연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사람을 대상으로 약 3,000명 정도를 부검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냐 했더니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을 통해서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부족된 영양소가 뭐냐면 칼슘이더라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했을 때는 또 손톱이 잘 부러지고 수면 중에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손발 저림도 있고 불면증 및 수면 장애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알고 계시죠?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행복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수면 장애라든지 불면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뭐냐면 바로 칼슘, 칼슘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칼슘만 많이 먹기만 해도 불면증 장애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보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건망증이 또 심해지고 또 ADHD, 그 다음에 신경예민, 짜증, 우울증이 심각할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갱년기라든지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통해서 우울증, 짜증, 건망증이 또 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뼈가 갱년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도 한번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잇몸 질환이나 잇몸 출혈이라든지 충치나 또 탈모, 비만도 칼슘의 부족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 때 칼슘만 또 잘 챙겨 드신다 하더라도 위가 이제 좀 탄력이 생겨가지고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 좀 충분히 드신다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칼슘 하루 섭취량을 보니 유아 같은 경우는 500mg 정도고 아동은 600에서 800, 그 다음에 청소년은 700에서 900 정도이고요. 성인은 700, 그 다음에 임산부가 1000에서 1500이거든요. 굉장히 성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세포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칼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제일 부족한 영양소 5가지를 조사를 했대요.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A,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그 다음에 철분, 이렇게 5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칼슘이 중요하다는 거 계속적으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호르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뼈와 관련된 뼈 건강과 또 호르몬을 통한 갱년기를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갱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볼게요. 호르몬을 보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고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잖아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보면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성욕이나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육량이라든지 골 밀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 호르몬 자체가 풍부하다면 골 밀도 증가가 되고 복부 지방이 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이 과다 분비되면 여성들에게 올 수 있는 질병들이 뭘까요? 갱년기. 맞아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에스트로겐을 과다 분비하는 것을 견제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인체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할은 피부나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비뇨 생식기계에 관여하면서 심리적 부분에 영향까지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다는 것은 골 밀도의 균형 유지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경기 이후에 골 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좀 더 늦춰주겠다고 생각하면 뼈 건강인 골 밀도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는 건 좀 더 줄여줄 수 있고 또 늦춰줄 수 있는 거는 또 칼슘, 그리고 또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던데요. 월경전 증후군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면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각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월경전 증후군이거든요. 이거는 국소 호르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소 호르몬이라는 거는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그것이 감마리놀렌산이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주변에 소비자분들께 이 두 가지 제품을 권해서 또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 개선이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30대에 최대의 골밀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남성의 골밀도는 30대 이후에 골밀도가 서서히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성들은 30세를 기준으로 최대의 골밀도를 맞이하고 폐경기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여성 호르몬을 보면 3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성들은 50세가 되면 폐경기 이후에 골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파골세포가 증가하고 폐경 후에 5년간 골밀도가 25% 정도 감소한대요. 한번 골절이 되면 위험이 5배 증가한다는 것과 뼈 건강을 더욱 많이 신경 써야지만 갱년기와 여성 호르몬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여성 호르몬은 내장 지방형 비만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게끔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다 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혈액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성 호르몬은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고, 노화 방지가 되다 보니 많은 질병들이 천천히 올 수 있게끔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등 고혈압도 증가할 수 있고 혈관계 질환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더 많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50대, 60대, 70대, 80대를 가면서 여성들이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음주도 별로 안 하고 흡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40대 이후에 여성들의 어떤 심혈관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이것 또한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또 칼슘 부족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과 관련되는 필요한 영양소가 또 칼슘이라는 거. 갱년기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갱년기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해를 바꾸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체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폐경이나 노화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는 시기를 바로 갱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을 본다면 49.7세로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갱년기는 폐경 1, 2년 전부터 시작해서 폐경 이후 5년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바로 갱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갱년기 증상을 보면 신체 전반적으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신경계 쪽으로 위장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비뇨기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신경계 쪽은 우울감, 수면장애, 근망증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기를 안 낳아도 한 40대가 되면 근망증은 다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계단에서 쉬었는데 올라가다 쉬었는지 내려가다 쉬었는지 모른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잡았는데 뭐 하려고 잡았는지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뭐 하러 왔는지도 모르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망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계 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식욕부진, 그 다음에 변비,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혈관계는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발한 등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갱년기 장애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근골격계는 뼈 이상이라든지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뇨기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솔루션 책을 보면 11가지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한번 나의 어떤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갱년기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서 개선시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38.5% 정도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정기검진을 받는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던데 여기서 약을 복용한다라는 분들도 제법 있대요. 이 약은 무슨 약일까요? 호르몬 제제겠죠. 호르몬 제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좋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한폐경학회에서 호르몬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조사를 했대요. 했더니 암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부작용, 체중 증가와 유방의 통증, 질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47%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 호르몬제를 끊임없이 처방을 받아 복용했을 때 문제점은 결국 부작용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살이 찐다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리를 해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갱년기 대처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38.5%. 그래서 뼈와 갱년기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보면 뼈의 건강에 나쁜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만 먹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인이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은 끊임없이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뼈와 근육을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겠죠. 근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성들이 음식을 해봤지만 그렇게 골고루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와 같은 이런 영양소들을 좀 더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넣어서 골다공증이나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센스 있는 내몸 관리법이라는 거죠. 칼슘을 보면 뼈 세포를 이루는 주 성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보통 우리 우유를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우유는 삼성식품이면서 가공식품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유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600mg 정도를 섭취를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더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칼맥D가 있죠. 칼맥D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모두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갱년기에 또 콩이 좋다라는 거, 이소플라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콩은 결국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콩단백이라는 겁니다. 콩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과 갱년기 장애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가 있는데 뼈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제거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12는 폐경 후 빈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한 여성은 항상 피로하대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의 확률도 굉장히 많이 높고 우울증 발생 확률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엽산도 마찬가지예요. 엽산은 임산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필수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엽산은 비타민 B 복합체로서 우리 몸의 적혈구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증과 체중 감소라든지 노쇠함이라든지 두통 증상과 함께 심장의 위험 인자인 호모시스템 있잖아요. 요 수치를 높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고 우리 몸을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갱년기에 좋은 영양소가 나와 있죠. 우리 제품 중에 루바블렌드라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국내 최초 개별 인정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조합해보면 모든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더블엑스, 그 다음에 칼맥디, 그 다음에 단백질, 루아블렌드,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테아닌샷 이렇게 챙겨 드시게 된다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의 호르몬의 균형까지도 맞춰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또 우리 네트워크도 또 커질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좋아지면 또 그분과 함께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